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유동성과 주식시장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면 이제 총통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가 이제 총통화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유동성이라고 하면 총통화를 지칭하죠. 근데 최근에 미국 정권 전문가들 중에 유동성이 받쳐주지 못하면 2분기 중에, 그러니까 4, 5, 6월이죠. S&P 500 지수가 최근 고점 대비 25% 하락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며칠 전에 댓글에 한국 정시도 좀 얘기해 주지 왜 미국 중심으로 얘기하느냐라는 희망사항이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총유동성, 즉 M2 총통화입니다. M2 기준으로 그 GDP 대비 50% 이상 많아요. 2022년 GDP가 약 한 2200조 원 정도, 아직 노진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총 통화는 연말 기준으로는 3800종가 넘었고, 통계가 아마 2022년 10월까지 밖에 없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기준으로 총 통화가 3753조지요. 그러면 2022년 GDP보다도 그 50% 이상 많죠. 근데 미국은 GDP하고 총통화 비슷해요. 몇 년째 그래요.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이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원통화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포유한율연구소가 초점이 틀렸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는 미국도 한국도 총통화인데, 미국은 한국보다 카드 결제가 더 많죠. 그러니까 카드는 뭐 은행에서 빌린 돈 포함해가 기업이든 가게든 그 예금 통화 기준으로 결제 가능한 예금입니다. 거기에 기초가 해가서 경제 활동을 하니까 중요한 거는 본원 통화가 아니고 총 통화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총 통화 기준으로는 돈이 굉장히 작게 풀린 편이에요. GDP 결제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축 통화다 보니까 미국 GDP만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삼성전자가 수출하면 삼성전자 그 예금 계좌에 꽂히는 그 통화는 미국 달러인데, 그게 M2예요. 미국 M2예요. M2가 미국에서 삼성전자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삼성전자 계좌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M2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대비로 보면 통화 중에서 가장 작게 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 다수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필요한 통화량 대비 보면 한국보다 50%나 작아요. 더군다나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니까 훨씬 작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본원 통화 기준으로 많이 풀렸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뭐 또 마찬가지 2021년에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 주가 올랐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근데 미국 돈 많이 풀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2022년에 주가가 25% 빠지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들어와 갖고 또 미국도 부동산 가격 하락했죠. 그러니까 보는 통화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총 통화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가 부실하다. 그러니까 통계를 어떤 통계를 가지고 뭐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 경제 전문가 내지는 경제학 교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학 교과서가 본원 통화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죠.
M2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결국은 근거 자료가 설득력이 없으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려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해서도 안 되고요. 더 많이 올라야죠. 2022년에 더 풀렸으니까 주식도 조정받으면 안 되죠. 더 많이 올라야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결국은 본원통화 중심도 아니고, 또한 유동성만으로 주가가 올라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된다, 내려야 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기초지식이 부족한 경제학 교수가 너무 많다, 경제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한국 정치는 다들 저평가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미국 정치는 고평가됐다고 해요. 근데 유동성을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덜 풀렸거든요. 왜냐하면 GDP 결제에 총통화가 필요하니까 GDP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근거 자료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전망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초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다들 기초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통화를 보는 통화가 기초인 줄 알고, 그건 경제학 교과서라는 거죠. 가정을 전제로 한 경제학 교과서, 즉 보는 통화가 증가하면 그게 비례적으로 총통화가 증가한다는 가정. 그렇지만은 총통화는 대출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또 기업이 회사채 발행해가 예금하면 총통화 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도 빌린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왜 총통화가 증가하는 건지, 또 보는 통화만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총통화가 증가하는 거로 대학 교수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주식이 왜 빠졌을까요? 총통화 문제는 아니에요. 우선 그러면 한국 총통화와 코스피 지수 관계를 한번 볼게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한 13년 정도 되네요. 13년 동안을 보니까 우리 총통화는 13년 동안 엄청 증가했어요. 90% 증가했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겨우 2014년부터 보면 2014년부터 보면 한 10년, 8년 되네요. 8년을 보면 2009년은 이제 비정상적인 해다는 거죠.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니까 조금 비정상적이죠. 그럼 조금 정상화된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를 보면 총유동성이, 즉 총통화 90% 증가했는데 주가는 겨우 20% 상승했어요. 근데 미국은 총통화는 GDP가 비슷하니까 그럼 GDP가 얼마 증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나스닥 투자 많이 하니까 나스닥을 가지고 왔어요. 150%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하고 주가 지수 상관관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그렇다면 미국도 유동성과 주가 지수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면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받쳐주지 못하면이라는 이 전제 조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를 따져봐야 돼요. 연준 의사로고 막 줄쳐가면서 확인하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논리의 기초, 그러니까 유동성이 받쳐주지 못하면, 근데 받쳐주는데요. 미국 유동성 청구를 해요. 그런데 받쳐주지 못하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깔면 안 되고, 또 유동성보다 중요한 거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거죠. 정시의 유통, 내의 화폐 유통 속도, 주식 채권 시장. 그렇게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틀렸다는 거죠. 주가는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가정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들 25% 하락한다는 이 주장에만 관심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매수를 하고 지난해 연초죠. 그리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 지난해 10월이죠. 왜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했나요? 미국 경제가 살아있는데 침체라고 주장하면서 주가 내린다 하니까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침체가 아닌데. 그러니까 실제로 오픈시키고 공개를 해보니 4분기도 스프라이즈, 3분기도 스프라이즈, 원래 1분기도 스프라이즈일 거예요. 그건 전제 조건이 틀렸다는 거죠. 주가는 내릴 수 있고 오르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침체를 전제 조건으로 했다 하면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요. 총통화하고 주가 지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아요. 화폐 유통 속도가 더 중요하고 한국 경제와 한국 정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달라는 구독자분의 댓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좀 인정은 하는데 원리는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왜 저평가되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이 환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최근에도 그렇죠. 얼마 전에 2,500달러당 1,250원이네요. 1,250원에서 내려가니까 또 1,100원대 내려간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1,100원대 내려갈 줄 알고 다 대응한다고요. 근데 1,220원 가고 다시 1,300원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기업 다수는 대응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 그게 전문가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권 전문가들 또 문제가 있어요. 형태가 뭡니까? 테마 중심으로 가요. 지난해에는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각종 테마 많았죠. 올해 들어와서는 2차전지. 근데 2차전지도 제가 최근에 우리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다 배터리 아저씨 얘기가 나와가지고 배터리 아저씨는 기술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기술만 보면 한국이 다른 데보다 앞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만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업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저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어느 분 얘기 들어보면 2차전지 매각하면 그 70%는 중국에 속한대요. 왜냐면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을 해가 오니까 그 70%는 중국에 속하고 30%를 가지고 이어서 인건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임대료 줘야 되고 각종 비용 있죠. 그거 조달하다 보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테슬라만 직접 2차전지 생산하냐? 도요타 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일본 도요타 대표가 바뀌죠. 바뀌면서 2차전지 공장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이저지요. 전기차 시장의 테슬라와 도요타도 현재도 메이저지지만 앞으로도 브랜드 측면에서 보면 메이저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독일의 자동차 3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직접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의 60% 차지하는 메이저가 직접 해버리면 40%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출혈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진이 있겠어요? 메이저가 아니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잘 안 팔리면 영업 실적이 악화되죠. 그러면 2차전지 납품가 인하 요구하겠죠. 결국 그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 배터리 아저씨도. 그러니까 기술만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적중률은 뭐 미국 골드만 삭스, JP 모건,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국 뭐 삼성증권, 그 다음에 3프로TV 출연자, 그 다음에 8.15 출연자 다 합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 아니잖아요. 똑같다 이거지요. 배터리 기술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마진이 확보돼야 되는데, 마진은 그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직접 2차 전지를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그 시장 그 점유율이 모두 합해 가지고 30% 40%인 회사끼리 경쟁을 치고받아야 돼요. 그럼 마진 안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 결국은 기술만 가지고 안 된다. 이익이 확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은 아마 2차 전지도 거품 논쟁, 제가 볼 때는 뭐 반드시 나올 거예요. 하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오늘도 기초지식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시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대응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대응 능력이, 특히 금융 쪽에 대응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또 정권 전문가들은 주가 결정 원리 모르니까 맨날 성장성만 얘기하죠. 그것은 전문가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2차전지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는 어려운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속 빼버리고 한국의 2차전지 기술이 앞서 있다.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려버리면, 즉 메타버스에 물려고 NFT에 물려버리면 돈이 막 1년, 2년, 10년, 5년, 10년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정신에서. 돈이 안 도니까 주가가 저평가되는 거죠. 다른 게. 포스코 홀딩스와 풍산이 대표적이죠. 적정 주가 수준에도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최소한도로 우리 포유환율연구소는 풍산이 45,000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50만원, 60만원은 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수하라.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내리면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물타기죠. 물타기식으로 대응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즉 기초지식이 없으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고 자꾸 테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깡통 계좌로 전락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